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수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죠. 그리고 숙제를 선생님이 뭐라고 내줬죠? 여기서부터 7번부터 저기 15번까지 있었나요? 그 3페이지를 풀어오는 게 숙제였어요. 슬슬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 쉬운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왔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야. 점점점 너희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7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7번. 도착지가 방콕인 비행기가 있어. 거기에 23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을 했네. 이만큼을 태우고. 그리고 중간에 경유지인 싱가포르에서 몇 명을 내리고 169명이 다시 탄대. 그리고 방콕에서 도착지인 방콕에서 내린 사람은 모두 302명이었습니다. 자, 몇 줄 안 되죠?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해석이 돼야 돼.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지 방콕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렸다 가는 곳이 있어. 그걸 경유지라고 불러. 싱가포르가 경유지야. 싱가포르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마지막 도착지인 방콕까지 가는 건데, 인원수의 변동이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인천에서 232명을 태우고 스타트를 한 거지. 어디로 갔어요? 경유지인 싱가포르로 갔어.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232명이 다 가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나는 내리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어느 사람들은 내렸고, 나는 싱가포르에서 타가지고 방콕까지 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었어. 169명이 여기서 탑니다. 그 인원수의 변동이 생겼겠지. 다시 그 사람들을 쭉 태우고 도착지인 방콕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콕에는 내린 사람이 모두 302명이래. 302명이 여기에 도착을 했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어떤 걸 물어봤어? 싱가포르에서 내린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하라. 여기 있는 사람.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내린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겠느냐? 이게 문제야. 그럼 이제 해석이 됐으면 이걸 식으로 옮겨야지. 처음에 232명을 태우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렸어. 싱가포르에서 내릴 사람들이. 그리고 추가로 169명이 더 탔어. 그래서 방콕에 갔더니 모든 인원수가 302명이었나 봐. 내린 사람이 302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식을 세웠으면 이제 우린 풀이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런 거?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막 이러네. 단순하게 생각하자. 169명이 더해져서 302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232명 빼기 네모, 그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302와 169의 차가 되겠지. 그럼 302 빼기 169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빠르게 하자. 12 빼기 9, 3이죠. 얘는 더 이상 30이 아니야. 29야. 9 빼기 6, 3이죠. 2 빼기 1, 1입니다. 133명이 되었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네모만 구하려면 232명에서 네모를 뺐더니 133이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 둘의 차로 계산한다. 232명에서 133명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 12 빼기 3, 9죠. 얘는 더 이상 3이 아니야. 2야. 그럼 12 빼기 3, 9죠. 얘는 더 이상 2가 아니야. 1이야. 1 빼기 1은 없습니다. 그래서 99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야. 잘했어. 훌륭합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우린 많이 똑똑해졌어. 다음 8번. 시은이네 학교 학생 936명 중에서 산을 좋아하는 학생,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
산과 바다를 둘 다 좋아하는 학생. 이번에 뭘 구하라? 이거 비슷한 게 앞에 나왔었는데 좀 달라, 묻는 게. 이번에 묻는 건 난 다 싫어. 산과 바다를 둘 다 좋아하지 않아. 이 학생들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산을 좋아하는 학생과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과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린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 산을 좋아하거나 또는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 배웠어. 어떻게? 산을 좋아하는 학생과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을 더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두 번이나 생 거거든. 그래서 뭘 뺀다? 겹쳐지는 부분을 한 번은 빼야 된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자, 해볼까요? 그러면 산을 좋아하는 학생 387명,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 465명, 둘 다 좋아하는 학생, 이 겹쳐지는 수지,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87명이야.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앞에서부터 5 더하기 7, 12죠. 6 더하기 8, 14인데 우리는 15라고 쓰죠. 4 더하기 3은 7이지만 8이라고 씁니다. 거기에 87명을 빼봅시다. 12 빼기 7, 5죠. 얜 5가 아니라 이제 4야. 14 빼기 8, 몇이죠? 6이죠. 얘는 더 이상 8이 아니야. 7. 765명이 산을 좋아하거나 바다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765명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난 산도 싫어, 바다도 싫어, 좋아하지 않아. 이런 학생들인 거야. 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그거였거든. 산과 바다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산 또는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을 구했는데 여기 전체 학교 인원수가 936명이잖아. 그 중에서 765명은 산을 좋아하거나 바다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산도 싫어요, 바다도 싫어요, 이런 거야. 오케이?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된다. 계산이 빨라야 돼. 그리고 정확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어. 계산 6 빼기 5, 1이죠. 다음 13 빼기 6, 7이죠. 자릿수 내림이 있었으니까 얘는 9가 아니야. 이제 8이야. 8 빼기 7, 1이죠. 그래서 171명이 산,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갈까요? 9번은요. 이거 그거다. 통합교과 유형. 수학과 다른 과목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수학적인 부분을 딱 끄집어내서 식을 세우는 거겠지.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용이 뭐냐. 열량이란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사람은 열량을 이용하여 체온도 유지하고 음식의 소화를 비롯한 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이라는 과목이야. 그 다음이 수학이야. 뭐라고 써있나 보자. 오른쪽 표는 분식점에 있는 음식의 열량을 표시한 거야. 떡볶이는 496kcal, 김밥은 478kcal, 이렇게요. 이렇게 1000kcal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음식 두 종류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야. 앞에서도 해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를.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어? 마구잡이로 찾지 마라.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하나씩 해보자 이라는 거야. 기준을 정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의 기준은 떡볶이를 먼저 기준을 잡겠어. 떡볶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자 이거지. 그러면 이거 써. 떡볶이. 떡볶이는 총 496kcal니까 500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음식은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1000을 넘어버려. 그럼 김밥은
되네요. 얘도 500보다 작으니까. 그럼 떡볶이와 김밥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뜻. 군만두는요, 너무 커. 안 돼. 라면은요, 500보다 작네요. 라면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은요, 너무 커. 떡볶이가 496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1000kcal가 되는 거는 이 암산이 빠른 친구들은 바로 될 텐데 되는 사람 있나? 설마 있을까? 496과 몇을 더해야 1000이 돼? 504. 그렇지. 504kcal를 합치면 1000kcal가 돼. 그럼 여기 있는 우동과 순대는 504를 넘어가네요. 떡볶이와 함께 먹을 수 없다. 다음, 김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자. 김밥은 478이에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나? 478에다가 몇을 더하면 1000이 되나? 500. 그리고 78이라는 수가 100이 되려면 22를 더하면 돼. 즉 522kcal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김밥하고 군만두는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거. 라면은 적합하네요. 500보다 작네. 라면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우동은요, 아까 그랬지, 522kcal까지 먹을 수 있다고. 얘는 살짝 크다. 우동은 같이 못 먹어요. 하지만 순대는 먹을 수 있다는 거. 김밥과 순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됐다. 이제 김밥 셌어. 다음 군만두로 가자. 군만두는 629이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400kcal를 넘어서면 벌써 1000을 훨씬 넘어. 근데 여기 한번 쫙 읽어봤을 때 400을 다 넘는 음식들이거든. 그래서 군만두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칼로리가 너무 높아. 군만두는 없다. 다음 라면을 볼까? 라면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라면과 우동 먹을 수 있을까요? 더 해보자. 라면과 우동 524와 435를 더하면 1000을 넘지 않네. 자릿수 변동이 안 생겨요. 가능하다. 우동. 순대는요, 우동보다 더 낮은 거니까 순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끝. 이번엔 우동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우동과 순대 둘 다 500을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경우야. 방법의 수는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이거 센 거야. 이렇게 떡과 김밥, 떡과 라면, 김밥과 라면, 김밥과 순대, 라면과 우동, 라면과 순대. 총 몇 가지? 6가지. 6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게 9번이었어. 통합 교과 유형. 이런 거야, 이런 거. 다음 10번으로 갈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봐라. 요런 부등호가 들어가 있네. 부등호. 지금 왼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아직 우리가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부등호라 생각하지 말고 얘를 등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만족하는 네모를 먼저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602 빼기 네모가 914와 237을 더하면 4 더하기 7, 11이죠. 9 더하기 3, 10인데 자릿수 올림이 있었죠. 13. 1 더하기 2, 3이지만 우린 4라고 쓰겠죠. 그럼 이거야. 이거 만족하는 602에서 무엇을 빼야 431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자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다? 두 수의 차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다. 계산 2 빼기 1, 1이죠. 10 빼기 3, 7이죠. 얘는 더 이상 6이 아니야. 5야. 5 빼기 4, 1입니다. 그럼 171이네. 171. 무엇이? 네모가 171이면 이 값과 똑같아져. 근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는 똑같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지. 네모에 171이 들어가면
즉 171을 빼주면 같아진다. 더 작은 걸 빼야, 조금만 빼야 여기가 더 커진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으면 돼. 171보다 작은 수를 빼면 왼쪽에 있는 요 값들이 더 커진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71보다 작은 170, 169 등등등 이런 아이들을 빼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답으로 써야 되는 거지. 170이 제일 큰 값이야. 170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엔 99, 100, 101과 같이 연속하는 세수가 있습니다. 연속하는 세수를 합했을 때 1230이 된다면 그 연속하는 세수 중에서 제일 큰 놈 있잖아. 제일 큰 아이. 걔가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먼저 이 연속하는 수를 한번 좀 보면은 99, 100, 101이라는 예시로 연속하는 세수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얘네들은 말이야. 여기 있는 101을 한 개를 떼어다가 얘를 갖다 주잖아? 그럼 얘는 100이 돼. 얘도 하나 떼가지고 줬으니까 얘도 100이 되고 가운데 거는 원래 100이었어. 이래. 이렇게. 연속하는 수는 그래. 그럼 우리가 연속하는 세수 합이 이거라고 했을 때 뭘까? 400, 401, 402 더해보고 안 되네? 그럼 뭐 403, 404, 405 더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게 아니야. 가운데 있는 숫자를 먼저 찾아주는 게 더 편해. 그럼 앞에 거는 하나가 더 작고 뒤에 거는 하나가 더 크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수라 그랬으니까 그 세 개의 수를 다 더하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수가 3번 더해진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지. 그러면 세 수의 합 그걸 구하려면 1230이 똑같은 수 누구와 누구로 더해져서 나온 수인지를 찾아내면 더 쉬운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하나 떼어서 이쪽에 갖다 주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수 3개를 더해서 1230이 나온다? 선생님 생각에는 30이라는 수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에서 나올 수도 있고 1200이라는 수는 400 더하기 400 더하기 40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즉 여기 있는 수가 410이고 얘도 410, 410이라고 해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자릿수는 30,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4를 3번 더했으니까 1200이 되겠지? 1230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110에서 110과 이쪽에 있는 놈 한 개를 더 준다 그랬지. 한 개를. 그럼 얘는 409가 되고 얘는 하나 더 받았으니까 41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연속하는 세 수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411을 답으로 쓰겠습니다. 다음 12번 경시 기출문제래. 멋있어 보이군. 기억, 니은, 디귿은 0이 아닌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0이 아닌 서로 다른 숫자래. 세 자릿수 기억, 니은, 디귿. 세 자릿수.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한 자릿수야. 0이 아닌 한 자릿수. 이게 두 자릿수면은 이게 세 자릿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각 숫자 하나가 만들어져서 세 자릿수가 된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입니다. 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게 된 거야. 한 자릿수야. 그것들을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666. 기억, 니은, 디귿의 값을 더하면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세로 셈으로 계산하면 더 편할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더하기 디귿, 니은, 기억
이걸 다 더했더니 666이 나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의 자릿수부터 기억과 디귿을 더하면요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6만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어쩌면 16일 수도 있을걸? 자릿수 올림이 있었다면 1의 자리가 6이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기억 더하기 디귿인데 만약에 16이었으면 여기 앞에 천 단위에 1이 들어갔겠지? 근데 지금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얘가 아니다. 그럼 기억 더하기 디귿은 6이라는 값이 확실하다. 우린 니은만 구하면 된다. 니은 가운데 있네요. 아까 자릿수 올림이 없었죠? 그럼 오로지 니은과 니은이 더해져서 6이 된 거야. 니은 더하기 니은이 6이란 얘기는 니은이 몇이란 얘기예요? 3이지. 확실하게 3이야. 그러면 기억 더하기 디귿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몇인지 디귿이 몇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지. 왜? 문제를 한번 봐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을까? 기억, 니은, 디귿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더한 거 구하라 그랬어. 이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됐네. 안 구해도 되네. 근데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도 구하고 디귿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괜히 막 혼동이 오고 시간을 막 낭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답은 다 됐어요. 기억, 디귿, 니은 다 합쳤어. 몇 나온다? 9가 됩니다. 13번으로 넘어가자. 1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세 자릿수가 있습니다. 큰 수에 세 자릿수가 있는데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수야. 근데 이 큰 수에 1의 자릿수가 6이래. 작은 수에 10의 자릿수가 8이래. 그 두 수를 합치면 얘가 되고 둘을 빼면 얘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여 그 세 자릿수 두 개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다. 어떡해. 너무 어려워. 아니야. 기본에 충실하면 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고. 큰 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몰라. 모른다고 해. 1의 자리는 알거든. 6. 또 작은 수는 100의 자리를 몰라. 하지만 10의 자리 알고 1의 자리를 모릅니다. 근데 그 두 수를 합친 값이 645라는 정보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엔 기억, 니은, 6을 이번엔 뺐어. 디귿, 8, 리을로 뺐어. 그 결과가 267이래. 이 두 가지 정보를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하면 구할 수 있지도 않을까? 먼저 1의 자리부터 볼까? 6 더하기 리을이 5가 됐어. 6 더하기 리을. 6에다가 몇을 더해야 5가 나와? 안 나오지. 15가 나오겠지. 그럼 리을은 무조건? 그렇지. 리을은 무조건 확실하게 9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자릿수 올림이 생겼다 여기에. 그럼 1 더하기 8, 9예요. 9. 9에다가 니은을 더했어. 9에다가 니은을 더했더니 4가 나올 순 없지. 14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니은은 5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야. 리을은 9, 니은은 5 확실하구나. 그럼 또 이제 100의 자리를 봐야지. 자릿수 올림이 방금 생겼었죠. 14. 그러면 1과 기억과 디귿을 더했더니 6이 된 거야. 1 더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이 6이야. 그러면 기억과 디귿을 더했다는 얘기는 더하면 5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두 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합한 게 5가 된다는 거 말고도 기억이 정확하게 몇인지 디귿이 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되지. 뭘 이용하자? 아직 우리 요 뺄셈 결과는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부터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지?
기억이 4가 되고 니은이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기억이 3이고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네요. 디귿. 디귿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합치면 5가 되는 거. 근데 이번엔 기억이 2가 되고 디귿이 3이 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큰 수가 기억이거든. 기억이 있는 애가 더 큰 수가 돼야 되거든.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요 두 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뺄셈식을 이용을 해서. 뺄셈식을 잠깐만 보자. 앞에 기억에서 디귿을 뺐대요. 근데 2가 나왔다네요. 그럼 3에서 2를 빼면 2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얘는 안 돼. 선생님 얘도 이상한데요? 얘가 4고 얘가 1이 되면 3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라고 써 있어요. 자릿수 내림이 있었나 보지. 그걸 확인을 해보자. 자릿수 내림이 있었는지. 자, 니은에는 5라는 수가 들어가. 5. 그 5에서 8을 빼면 어때? 자릿수 내림이 생겼겠지. 그럼 여기에 기억이 4가 되고 디귿이 1이 된다 하더라도 자릿수 내림 때문에 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확실하다. 확실한 것에만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면 세 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제일 큰 수 기억, 니은 6, 기억은 4, 니은은 5, 실의 자리는 6, 456. 작은 수는 디귿 1이었죠. 8, 리을은 9였죠. 189. 이렇게 해서 각각 숫자를 구해봤습니다. 다음은 14번. 똑같은 책 여러 권과 똑같은 컵 2개의 무게를 재서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책 3권하고 컵 2개의 무게는 1016g이래요. 그 다음은 책 1권과 컵 2개의 무게가 496g이래. 책 1권은 몇일까요? 이게 문제야. 컵이 딱 2개네. 여기 2개. 이게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제 바로 보여. 그림을 그려볼까? 자, 그림 좀 그려보자. 책 3권과 컵 2개 그려. 이게 책이야. 책 3권과 컵 2개를 합쳤더니 무게가 1016g. 책 1개와 컵 2개를 더했더니 496g입니다.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해볼까요? 빼보자. 그러면 컵 2개도 무게가 사라질 거고 책 하나의 무게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그 나오는 결과가 책 2개의 무게가 나오겠구나. 어디서 뭘 하면 1016에서 496을 빼볼까요? 6 빼기 6은 0. 그 다음에 11 빼기 9, 2. 얘는 더 이상 10이 아니야. 9야. 9 빼기 4, 5요. 그럼 책 2권이 529g이다. 반씩 딱딱 나눠 가지면 되겠죠? 몇 나와? 이거 해줘야 돼요. 260 더하면 520 이렇게 갈라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됐다. 책 1권의 무게는 260g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오른쪽 그림에서 한 원 안에 있는 4개의 수 합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여기 한 원 위에 있거든요. 그때 요 수랑 기억이랑 279 얘네들 더한 합이 여기 있는 수 4개 더한 거랑 여기 있는 수 4개 더한 거랑 항상 같은 값을 갖는데, 그럴 때 기억에 알맞은 수는 기억 여기 있네요. 얼마일까요?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할까? 선생님은 그게 보이네. 선생님 그게 보이네. 여기요. 이 안에 있는 숫자들 다 합한 거랑 여기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합한 것이 똑같다면서요. 합이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다 합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차피 여기가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에는 이 원에도 있고 요 원에도 있으니까 얘랑 합한 거랑 얘랑 합한 게 서로 같아야 되겠지. 4개의 합이 똑같다 라고 했지만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걔네들을 제외하고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279, 194, 187, 니은 이 2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식 세우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그리고 기억을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린 니은만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니은에다가 187을 더한 숫자 있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니은하고 187을 더한 결과랑 279와 194를 더한 거랑 같대요. 계산할까요? 얘네들 두 자릿수 합하자. 두 수를 합하자. 9 더하기 4, 13이죠. 7 더하기 9, 16인데 우리는 17이라고 쓰고요. 2 더하기 1은 3이지만 4라고 씁니다. 473 나왔어. 그럼 우린 니은을 구할 거니까 두 수의 차 187을 빼보자. 13 빼기 7, 6이요. 얘는 7이 아니야, 6이야. 16 빼기 8, 8이죠. 얘는 4가 아니야, 3이야. 3 빼기 1, 200. 그래서 286이라는 값이 니은에 들어갈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짤막하게 좀 된 것 같아. 문제가 몇 개 없었거든요. 다음 너희들이 풀어와야 할 숙제는요. 하이 레벨.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오답보다는 맞은 문제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봅시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안녕.